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만 딱 집어드리는 은주 클립입니다. 오늘은 원고지 작성법 관련 질문 해결, 그리고 헷갈리는 맞춤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고지 작성법은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채점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막 써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행적으로 두 가지 다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감점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문단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계속 문단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또 했다. 그런 거는 어떤 관행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런 예도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 글자에서 마침표가 찍혀야 되는데 여기 이 안쪽에 같이 쓰시던지 바깥쪽에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고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마침표는 절대로 맨 앞칸에 쓰지 않습니다. 어떤 관행에서도 그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행에서 두 가지 다 허용을 하는 경우들을 조금 알아놓으면 좋겠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고유명사나 합성명사는 원칙적으로는 띄어쓰지만 단위별로 붙여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막 써도 되냐?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다만 앞에서 지도 띄고 방안이라고 쓰셨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써주시는 것이 통일감이 있어서 좋겠죠. 왜냐하면 채점을 하실 때 채점가들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릴 때마다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읽고 나서 왜 이렇게 띄어쓰기랑 맞춤법이 많이 틀린 것 같지? 하면 그때 개수를 세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통일감을 줘서 뭔가 거슬리는 뭔가 얘가 좀 많이 틀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고유명사나 합성명사 띄어쓰기 하실 때도 전체 글에서 통일감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내용 이제 원고지에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교정부호를 쓸 때 글자 수가 같지 않아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자, 이렇게 진영이 말고 현우는 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 이렇게 따옴표 없이 간접 인용을 하실 때는 뒤에 고라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따옴표를 활용해서 직접 인용을 하셨을 때는 라고 쓰셔야 됩니다. 타고난다, 고라고 하시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속마음이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을 하되 그걸 따왔을 때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직접 인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 라고가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이 따옴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따옴표 앞에 띄어야 되냐 붙여야 되냐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따옴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사는 띄고 작은 따옴표 쓰느냐 붙여서 쓰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칸 띄고 하는 거나 한 칸에서 같이 쓰는 거나 둘 다 된다. 왜 이렇게 둘 다 허용이 되게 되었냐면요. 원래는 모든 문장 부호는 한 칸에 하나씩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점, 반점,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아서 반칸으로 취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썼을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붙여쓰기 시작하면서 또 이것도 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례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확실하게 여쭤봤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원고지 사용법은 출판계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원래는 정석이죠. 그래서 출판계에 알고 있는 분들께 여쭤봤는데 모두 다 한 칸 띄고 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국립국어원에서도 한 칸 띄고 붙이는 것이 관행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강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들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칸에 쓰는 것도 맞다는 거. 자, 그러면 닫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닫을 때도 이렇게 같이 쓰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한 칸에 쓰는 것이 확실하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닫을 때는 한 칸에 같이 쓰세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작은 따옴표 다음에 쉼표 나올 때 한 칸에 같이 써야 되냐 따로 써야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됩니다. 이것도 위에와 마찬가지예요. 한 칸씩 취급을 하면 따로 써주는 것이 맞고요. 반 칸씩 취급을 하면 이렇게 한 칸에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관행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로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선생님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셨던 점.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직접 인용을 하셨을 때 예를 들면은 뭐뭐 한다 라고 한다면 뭐뭐 한다 라고 이렇게 쓰시죠. 그런데 한글 맞춤법에서 여기에 있는 온점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2014년부터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참고로 따옴표 정리 이렇게 제가 해드린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럼 큰 따옴표는 어떻게 하냐라고 헷갈리실 수 있죠? 큰 따옴표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작은 따옴표 아까 해드린 것처럼 그런데 큰 따옴표는 또 온점 다음에 이렇게 다음 칸에 쓰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칸으로 같이 쓰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자, 그러면 따옴표 정리까지 다 마무리가 됐네요. 교정보호를 사용해서 단어를 띄웠을 때도 띄어쓰기 표시를 해야 하나요? 자, 이렇게 합격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해서 라고 한다면 나중에 라는 말을 띄우고 싶어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띄어쓰기 표시를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카페에 보면 조학규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답변 남겨주셨어요.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라고 합격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문장이 된다면 여기에서 띄어쓰기 표시를 해야 하나요? 라고 선생님들이 또 물으십니다. 원래는 띄어쓰기 표시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띄어쓰기 표시 안 했다고 해서 감점한 사례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택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첨삭했을 때도 이렇게 표시하신 분들 100분 넘는 분들 중에 5분 또
안 계셨던 것 같고요. 또 저도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실지 마실지는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되 제 생각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문단 처음 시작할 때 한 칸 띄우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교사는 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학생이로 해야겠어. 그랬을 때 교를 빼고 학생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단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반드시 앞에 내어쓰기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표시 안 하시고 생략하고 말면 앞에 2칸 남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당겨주는 표시 꼭 하시라는 거. 그래서 문단 시작할 때 한 칸 띄운 것이 확실하도록 해주셔야 한다. 다음으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뒤에 쉼표 꼭 써야 하나요? 사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점의 문법상 용법을 보면 반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거하는 말 뒤에 쓰면서 순서를 나타낼 때 쓰인다. 문법적으로 반점의 역할에 열거하는 말 뒤에 나온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써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므로 같은 접속사 뒤에는 안 써도 되나요? 네, 안 써도 됩니다. 안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접속사 안에 이런 쉼표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거의 말을 쓰실 때는 뒤에 되도록이면 써주시고 접속사 뒤에는 안 쓰신다는 거. 그런데 하이패스 카페에서 조학규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다음으로 다음에 쉼표 찍고 첫째 하고 또 쉼표 찍고 이런 경우에는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교정보호 쓰고서 취소할 때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교정보호를 썼어요. 붙인다라고 했는데 아니네. 취소할 때는 당연히 띄워야지. 그럼 이거 어떻게 취소하지? 그냥 2줄 그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시험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교정보호를 이렇게 쓰다가 글자를 쓰다가 교정보호 쓰는 걸 까먹고 제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교정보호 이거 쓰는 거 아닌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걱정하실 수 있죠. 내가 당황해서 이렇게 했어도 그냥 침착하게 얘 묶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미 교정보호로 하나 교정이 되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 원고지 교정법에서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묶어서 날려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글자 수정엔 자, 수정 은으로 바꾸실 때 이렇게 그냥 한 글자는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2글자 이상은 아까 예를 들면은 생략 이런 그릇 모양도 되고요. 그냥 쉽게 2줄 긋고 위에 다른 말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는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써주시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장 삭제하실 때도 그냥 2줄 쓰시면 됩니다. 2줄 쓰시고 위에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위에 고치고 싶은 말을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다 쓰고 났더니 이 문장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 문장만 빼고 싶다 하시면 그냥 2줄 그으시면 그만큼 생략이 된 걸로 채점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헷갈리시는 맞춤법 부분입니다. 등 둯길, 하 둯길, 뒷부분 존댓말입니다. 사이시옷 헷갈리실 수 있어요. 사이시옷은
발음을 했을 때 뒤에가 된 발음이 나는데 된 소리로 발음이 나는데 된 소리 자음이 그냥 단 자음일 경우에 앞 글자에 시옷을 써주는 것이 사이시옷이죠. 그래서 등굣길, 하굣길 뒷부분 존댓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된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에서 니은 발음이 날 때도 사이시옷을 써준다는 원칙. 그래서 존댓말. 자, 다음은 교육과정에서 쓰이는 말인데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 부분들 뽑아봤습니다. 꼭 지점. 시갯바늘입니다. 시계바늘 아닙니다. 최대값. 이것도 뒤에가 된 소리가 나죠. 노랫말. 이것도 렌자. 니은 발음이 나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쓰시는 말들도 사이시옷 꼭 지켜주시라는 거. 다음 노랑과 노란색은 맞지만 노랑색은 틀립니다. 자, 노랑색은 틀립니다. 자, 왜냐면 노랑 안에 색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래요. 그래서 노랑 뒤에 색을 또 붙이면 이중으로 잘못 쓰이는 거기 때문에 노랑, 노란색 미술에서 쓰실 때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얀색이겠죠? 하얀색은 맞고요. 또는 하양입니다. 그렇죠? 다음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신 맞춤법, 많이 틀리신 단어 선택 이 중에 하나가 개발과 개발입니다. 먼저 사람한테는 능력 개발도 되고요. 지능 개발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의 뜻에는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의 재능이나 어떤 능력을 발굴해낸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이라는 것은 뜻 자체가 그래요. 사람의 재능을 이끌어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개발도 써도 되고 개발도 써도 되지만 보통은 자기 개발에는 자기 개발을 쓰고요. 상상력도 상상력 개발을 쓰죠. 그러니까 개발을 추천을 드린다는 거. 그런데 꼭 중요한 거 교육과정은 개발합니다. 개발의 뜻 중에 하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을 구상해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개발하는 겁니다. 또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몇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조건 며칠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또 저희 나라라고 쓰시는 경우 있는데요. 우리나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논술을 때문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쓰시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시냐 위시냐 위아래가 세트로 있는 것은 위시입니다. 그런데 우더르는 있는데 아래더들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시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많이 틀리실 수 있는 것이 되서냐 되서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되다는 반드시 뒤에 어라는 어미와 함께 쓰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이기 때문에 되서로 줄여서 준말로 쓸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안 된다 붙였으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요. 안 띄고 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교사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단어 자체가 안 되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붙여야 되는데요. 거의 선생님들은 논술에서 이 말을 쓸 일이 없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얼굴이 정말 안 됐다. 이럴 때는 붙여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안 돼. 되면 안 돼. 그럴 때는 안 뛰고 된다입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 또 앉는다. 니은 히읗은 안처럼 띄어 쓰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 말에 붙여서 씁니다. 니은 히읗 안. 자, 다음 겹겹이 낱낱이 샅샅이 일일이는 이렇게 같은 말이 겹쳐서 나올 경우에는 다들 뒤에 이가 오죠. 자, 이히 부사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겹겹이 낱낱이 샅샅이 일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뒤에 이다. 반드시라고 해서 꼼꼼히도 이가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뒤에 하다가 붙어서 어울리는 말은 히를 붙여주죠. 꼼꼼하게 뭔가를 하다 어울리죠? 그래서 히를 붙여주는데요. 곰곰이 같은 경우에는 발음 자체가 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곰곰이 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써주는 겁니다. 이히 부사 구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발음을 했을 때 이 발음이 나는 건 무조건 이고 히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히로 무조건 적어주시는데요. 다만 또 예외들이 있어요. 깨끗이 우리가 히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옷으로 끝나는 말은 뒤에 이가 옵니다. 그래서 버젓이도 시옷으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이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하다가 붙으면 히가 자연스럽다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깊숙 히가 아니고 깊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깊숙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가 아니고 깊숙이 멀찍이입니다. 얘네는 예외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고지 작성법 관련 질문 해결, 헷갈리는 맞춤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분량에 관한 모든 것, 분량 조절 팁입니다. 감사합니다.